오늘 기준의 시장 어떻습니까? 오늘도 장중에 저가가 3,109포인트까지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상 뭐 엄청나게 밀린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부분이 이제 약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가 됐죠. 결론적으로 시장이 22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이 3,125포인트 정도 돼요. 그죠? 3,125포인트. 거기에서 16포인트 정도 장중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기준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어제처럼 3%대 급락, 그렇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장중에 뭐 44포인트, 50포인트씩 끌고 내려가는 흐름만 아니면, 그럼 뭐 시장은 제 갈 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이 심화돼 있고 시장이 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그러면 나올 수 있다. 다만 막연하게 아무 이유도 아무 내용도 없이 삼성전자요 뭐 8만 원까지 밀릴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혹시라도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은 간단하고 음악 감상 하셨는데 아니 되죠. 9시 반까지 뿐이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점점 이제 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방송을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해 주시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각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고 또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아주 자세히 진행을 해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뭐 없어요. 교육이 금요일 날 저는 없고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누구든 야간 방송 하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 계시나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조금 못 해드릴 것 같고 대신에 일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해드릴 거니까 일정표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대표님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는 윤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도 이 그 오픈을 좀 해주셔서 다른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때 좋은 또 교육이 카톡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죠. 토요일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 아침 9시경에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이 채팅방에서 대선주 관련 교육을 또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자료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릴 건데 우리 이제 정회원님들 새로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도서 자료 사실 뭐 정회원님들이야 윤정두가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뭐 어렵게 뭐 공부를 새롭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뭐 막말로 뭐 무슨 뭐 하버드대 가실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책 자료 도서 자료 이제 두 가지 도서를 다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TV에 도서 광고를 좀 낼까 고민 중에 예전에 2016년도에도 한국경제TV 그때 이제 SBS, CNBC 나가고 있을 텐데 한국경제TV에 도서 광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좀 도서 광고를 넣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50회차 방송 자료 그 부분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50회차 방송 자료 올려드리고 풍문루드로서의 교육 자료들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 풍문루드로서의 자료들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PDF 파일로 작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자료부터 좀 올려놔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해드리고 50회 자료 PDF 파일하고 그 다음에 49회차 PDF 파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기준의 PDF 파일하고 이제 야간 방송의 파일도 여러분들이 사실 좀 많이 보시고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49회차, 50회차 그 다음에
48회차가 없네. 48회차도 찾아서 제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방송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출석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701109 일단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701109 아직까지는 접속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701109 채팅방에 막 넣어주시면은 아이고 깜짝이야 방송 시작했네 빨리 접속해야지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701109 701109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지금 방송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이번 주차 방송 원고 있죠? 이번 주차 방송 원고를 넣어드릴게요. 자, 각 채팅방에 701109 넣어주시고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도서 자료 통으로 다 올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해주시는 쪽 그쪽 위주로 자료를 올려드리고 출석 체크 안 하시는 쪽은 뭐 인원이 없는데 뭐 올려드릴 이유도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자료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이게 뭐 자료야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값지죠. 오늘 이제 교육할 자료 내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한가 잡기 거래량의 비밀 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전부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목 설정 방법부터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어디서 하고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접근했던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 매집주에 대한 기준점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렸죠. 매집주에 대한 기준점 어느 거예요? 또 시장 주도주 어느 거예요? 시장 주도주는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야지 이렇게 못 오르는 삼성전자를 이때 사 바보야? 뭐 윤종두가 맨날 삼성전자 사는 윤종두인지 아나 봐. 아니에요. 시장에서 말장난하는 친구들 있죠? 나도 우량주 할 줄 알아야 하는 친구들 우량주 왜 사니까 1등 주니까 사죠. 확 그냥 막 그냥 1등 주라고 사나? 이렇게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시장 수익률 딱 나오는 거 이런 걸 사? 이럴 때 같은 경우 이런 걸 사야죠. 이런 거 14배씩 올라가는 거 롯데케미칼 또 현대차 기아차 차화정 랠리 기준 아니에요. 이런 기준의 시장 주도주 공략 방법 이런 자료들도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 올려주세요. 701109 빨리. 그렇게 하고 도서도 받으셔야 되잖아. 도서. 701109 빨리. 그래야 자료부터 쫙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죠. 701109 701109 701109 701109 701109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 말고 또 도서 파일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 파일은 도서가 이따만큼 있어요.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서 파일이 있는데 도서 파일에 이거 그냥 한 방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도서 책 자료 여기 보시면 이만큼으로 다 쪼개놨단 말이에요. 보시기 편하게. 예? 이거 그냥 싹 다 올려줘 버릴게요. 그리고 이 책 자료 압축된 것도 있으니까 압축을 푸실 수 있는 분들은 저 압축 자료로 보시고 압축 못 푸시는 분들은 요 낱개로 다 받으셔야지 뭐. 그 정도는 무료로 드리는데 책 한 권 보통 25,000원에 파는 책 한 권을 무료로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올려드릴 테니까 701109 빨리. 지금 10개 방이 있다니까. 참나 안 믿으시네. 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안 믿으시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해서 10개 방이 있잖아요. 이 10개 방에 701109 보면은 꼭 이제 유료 방이 사실상 더 능동적이세요. 유료 방이. 그 10개 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송 원고 이외에 교육 자료 도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제 받으실 방만 701109 또 중복적으로도 상관없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넣으시는 방. 요 방이 일단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701109 맨 먼저 넣어드리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올라가요. 저쪽 방이 다 올라가야 이제 또 다른 방이 올라가겠죠. 요쪽 방도 바로 올려드릴게요. 701109 책 한 권 줘라. 25,000원짜리 공짜로 줘라.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701109 요쪽 두 방은 안 누르시나 아예 접속 인원이 없으신가 보다. 그럼 여긴 빼놔야죠. 여기도 뭐 그럼 죽은 방인가 봐. 여기도 안 드려. 여기 701109 넣어주시면 요 방 또 올려놓습니다. 701109 그렇지. 이렇게 요 방도 이제 그럼 넣어드릴게요. 다 보시면은 1,300명, 1,400명 이상이시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방만 인원이 좀 제한적으로 되시고
여기도 1492명방에 701109 오케이 계속 701109 701109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려드리고 701109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자료 쭉 올라간 쪽은 유튜브 채널 접속하시는 방법을 링크를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세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도 성투주리님 올려주셨는데 701109 나머지 두 개 방은 뭐 아예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윤정두가 왜냐면 인원은 1394명 이쪽 방은 이제 뭐 맨 마지막에 생긴 방이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치고 없는 방은 이제 뭐 없더라도 인원이 없더라도 올려드린다고 치고 그리고 이쪽 방은 완전히 이제 뭐 1394명 계시는데 방송 아예 안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난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죠. 여기는 아예 뭐 은비마마님도 계시는데 접속을 그럼 라이브 방송을 못 하신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윤정두가 앞부분에는 5-4까지만 올려드린 것 같아요. 지금 책 한 권은 이제 통째로 드린다는 거고 여기는 뭐 안 올릴 거예요. 그죠? 올려봐야 스팸이 되니까. 왜냐면 아무도 70110를 안 누르시는데 이 방은 그러면 그냥 뭐야 이 방 뭐 유령방이야? 우왕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들리나요? 홍호맘님 왜 그러시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유튜브 링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요런 자료들 드리는 거예요. 요런 자료들 다 드린 거고 또 이런 거래량의 기준점의 자료들 이거 보시면은 이게 110만 원씩 교육비 받고 교육해드렸던 자료입니다. 작년 8월에 그냥 우스운 자료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늘 삼성전기 4상세대째 신고가 또 뚫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부분도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왔고 우리 유료방이 이 봐봐 유료방이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히 넣어주신다니까요. 유료방은 이제 자료 제가 다 올려드렸죠. 이렇게 파일도 올려드렸고 했으니까 이렇게 유료방들이 오히려 더 능동적이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유료방에서는 아주 잘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 또 채팅 직장인 문자반 뭐 항상 수익 잘 내시기를 그렇게 해서 선착순 30명까지 뭐 목요일 금요일이면 다 차겠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마무리 2+1을 진행해 드리고 그 다음 기준에는 이제 1개월 그냥 그대로 그리고 뭐 선착순 30명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은 이제 뭐 3 곱하기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함께 움직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나 혼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자 오늘 종목군은요 어제 기준에서 이제 어제 야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 야간 기준에 LG전자 잡아드리면서 이제 LG화학 그죠? 그리고 LG화학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좋은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되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의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설정을 계속 해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량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뭐 내일도 뭐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게 명확해야 돼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 중가요? 그러면서 그냥 편입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 이걸 죽어라고 윤정두가 여기다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 기준점에서 써놔드린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일 삼성전자의 기준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다라고 하면 100만 주의 1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100만 주가 터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일 거래량이니까 장 마감 때까지. 근데 장 마감 이후에 100만 주 터졌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여기 뭐 하나 더 넣어드리지 뭐 15시 30분 기준에 100만 주. 그잖아요. 100만 주. 100%. 이렇게 터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전에 마감 때 이렇게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기는 시간별로 저런 거래량들이 수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시 10분에 1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오늘도 4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야만 삼성전자가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시초가 대비입니다. 뭐 저점 대비 5%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시초가 대비해서부터 양봉으로 5%. 미끄러져 내려갔다 할지라도 돌리는 과정에서의 5%. 내가 진입하는 가격에서 5%.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야간의 기준에서는 이제 시초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장중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바닥 찍고 돌릴 때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양봉의 기준에서라든가 양봉이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는 관점. 예를 들면 오늘 기아차가 카카오하고 이제 또 협약 내용 나오면서 그냥 마이너스 원에서 그냥 순식간에 폭등 랠리가 나왔죠. 저점 대비 10% 이상 훌쩍 올라왔는데 그때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붙어서 시간이 이제 뭐 마감 무렵 다 돼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따라붙어서 기아차로 상한가를 한번 잡아봐? 막연하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나왔다고 해도 완성차 기아차가 뭐 또 장중 상한가를 찍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그 다음날 기준 잡아서 거래량 보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 공시 내용이 아니라 이슈에 의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슈에 의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슈에 의한 흐름의 기준은 결국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되고 그 다음날 충분히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 시간대 기준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중 개장 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서 대처하는 범위의 기준을 이렇게 밑에 거래량 기준 설정되고 양봉으로 나오면 대형주기 때문에 5에서 10% 범위의 등락 범위를 놓고 보는데 삼성전자 5%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교육 받으신 대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기준 거래량 4천만 주 정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4천만 주 정도가 형성이 돼주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변동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매매 그냥 뭐 시장 긍정적이다 생각하니까 지분을 형성하고 비중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시장 조정받을 것 같으면은 깊은 조정받을 것 같으면 그게 확실하다면 정리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튜브 링크 올려주라고 링크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부분을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렇게 LG전자 같은 경우도 변동성 왜냐하면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때 그럴 때 LG전자 같은 경우도 설정 범위를 새롭게 가져간다. 추세 매매 기준은 조금 변동성이 안정화됐을 때 그때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하고 똑같이 잡으셔도 돼요. 삼성전자의 그 거래량도 축소가 됐고 LG전자도 좀 축소가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오늘 강세를 띄었지만 아쉬운 거는 원하는 변동성 5% 이상 시초가 대비해서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60만 주 기준 어제 잡아드렸는데 53만 주였던가요? 오늘 흘러갔던 기준점의 흐름이. 그리고
현대차 기준이 이제 600만 주 정도 형성이 되면 될 것이다라고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주의 거래량 택도 못 미치죠.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시간에서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 고민을 했죠. 35만 원에 이제 셀트리온을 편입을 하고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차익 실현을 안 한 상태에서 오늘 시간에서 잘 움직여 줬는데, 임상 이상 관련된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호가 체결되는 부분에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많은 물량도 아니고 그냥 몇만 주가 뭐 적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들여다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 생방송에 채팅이 안 되나요? 그 저희가 마저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종목군은 저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종목군 기준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장 전에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장 전에 사실상 소형주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드렸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소형주의 변동성보다는 지금 이미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주의 변동성보다는 그냥 대형주 기준에서 들여다 보시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에 내일도 그 소형주들을 변동성을 같이 묶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형주 위주에서 들여다보시는 쪽에 전략 설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범위로 놓고 보고 방송 원고에서 기준점을 좀 잡아 드려 볼게요. 셀트리온부터 오늘 좀 들여다 볼까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외의 흐름하고 뉴스 내용물 같이 좀 보고요. 간단하게만 보고 제가 지금 뭐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추세 범위를. 내일 아침 또 동시 효과도 봐야지. 시간에서 마지막 호가에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순식간에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잘 움직이고 뭐 1% 가까이 움직임 주다가, 그죠? 그래서 그 뉴스 내용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제약이 오히려 7%까지 밀렸고, 내일 어떤 변화무쌍한 흐름이 나올지,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됐다면 35만 원에 편입한 물량들 평균 뭐 그 정도 수준 편입한 물량을 좀 차익 실현 할 거리라는 뭐 후회도 좀 앞섭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동시효과 시작된다 해도 수익 기준이니까 냉정하게 이제 잘 대처를 해봐야죠. 1.44까지 올라왔던 흐름,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겠다, 발표를 하겠다, 조율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 나왔는데, 장 끝날 무렵에 이제 보도 자료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임상 결과 발표 앞두고 약관 마감,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수시공시 의무 관련,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차익 실현했던 현대차 그룹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쪽에 애플과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8시 반에 한국경제신문인가요? 거기서 8시 반에 기사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실적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인으로 손바뀜도 있었고, 추세 강화 부분도 있었고, 실적 개선폭을 확인하는 그 흐름 속에서의 주가 강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이 현대차 그룹주 전체적으로 움직인 거지, 그냥 그 뉴스 하나 때문에 움직였다면 시중 잡배들 종목군이 더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LG전자의 경우도 62조 이상의 매출을 내는 LG전자가 세계 3위, 뭐 그걸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었고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3위의
전장업체하고 함께 합작법인을 만든다. 그 내용이 LG전자의 상한가, 추가급 등을 만드는 명분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날 뭐 새롭게 상한가를 만들어낼 그 흐름이라고 해석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뉴스 내용 이런 내용의 그 흐름보다는 공시 내용이 형성이 됐느냐,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시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 공시 내용 가지고 이제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을 했는데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호가 마지막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시젠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8월 14일 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그 15일 날 휴장이니까 그때 시간에서 3%대 시즌이 하라 그랬어요. 시가총액도 뭐 주단위 큰 종목에 속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연휴 지나고 나서는 뭐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고 그 해석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하여간에 뭐 내일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 변동성 방향성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공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국내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재료의 노출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이건 뭐 다른 기준이고,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의 공정 공시는 지금 이제 뉴스 내용 요 내용하고 같은 기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 수주 요 내용인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여기도 길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 결과 확률은 통계적으로 임상 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 건가요? 10%라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마감에 밀렸기 때문에. 마감에 집어던진 쪽이 왜 던졌는지를 제가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하루에 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 종목인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거래량이 그날 얼마요? 24% 오르면서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형성했던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그 기록을 누가 삼성전자가 이제 다 갱신해 버리죠. 엊그저께 9%까지 오른 날 뭐 8조 이상의 거래 대금을 형성했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으로. 어찌됐건 셀트리온의 이제 뭐 이 내용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이제 투자 유의사항 다 써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단계 이상. 그리고 뭐 8월 9월 임상 승인 기간 뭐 사이트의 임상 이상의 327명 유효성에 뭐 윤정두가 뭐 사실 뭐 의약품을 뭐 달달달달 다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정보 제공 예정 일시 13일 오늘이고, 하이원 신약 개발 행사 장소에서 IR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몇 시예요? 예정 공시 일정 제공 일자 2011년 1월 13일 뭐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제가 새벽에 다시 보고 뭔 소리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이제 뭐 내일 또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돼 있던 부분들,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돼 있던 눈치 보기, 이거 어느 방향으로 튈까? 뉴스 나오면은 재료 인식이 될까? 아니면은 거기서 올라갈까? 베라벨. 근데 그게 이제 내일 어느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움직임 탄력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좀 나와주겠죠. 그건 제가 따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방향을 잡히려면은 이거 내일 사요 말아요.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다만 이제 내일 기준에 뭐 종가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이 나온다. 38,000주가 전체 종목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 38,000주가.
이 종목에 대한 뭐 방향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막판에 38,000주 체결된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내일 이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고 뭐 기사 내용 나와 있는 보도자료 이제 엠바고에다가 뿌린 이거 엠바고에다 뿌린 거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은 6시 이후에 뭐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일 뭐 동시효과에 오히려 이제 강세로 들어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의 동시효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보고 나서 거래량을 보고 대처를 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지금 부분은 뭐 공시를 통해 경증에서 어쩌고저쩌고 공개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결과는 도출됐다 뭐지 60%를 차지했다 뭐 결과를 나타냈다. 일단 제가 새벽에 보고 다시 설정을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준에 얘도 이제 2%가 밀렸는데 뭐 막판에 66,000주 거래되다가 37,000주 가지고 2% 밀린 2%가 뭐 폭락인가? 아니 무슨 나 참나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에 이때 얼마 26%도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어? 하루에 이때 얼마 빠졌어요? 17%씩 빠져내려갔습니다. 16.94. 근데 뭐 시간에서 2% 셀트리온도 시간에서 3% 셀트리온이 하루에 24% 올랐어요. 가장 최근 기준에. 예? 근데 왜 셀트리온이 이때 빠진 게 14%? 근데 시간에서 왜? 그래서 그게 시간에서 놀래서 던진 물량이 좀 과도하게 출회가 된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시간에 더 체결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밀려 떨어질 게 제한적으로 밀려 떨어져서 내일 더 급락이 나올지 그거는 이제 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하기 어렵긴 한다. 아이 그렇죠. 또 이제 솔로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가 나오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뉴스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이거지. 근데 이게 무슨 소문이었나? 그 전부터 뉴스였고 그 전부터 다 알려진 내용이었지. 예? 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내용이 뉴스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론적으로 헬스케어 기준을 잡아서 드리면 기계적인 기술적 분석을 해드립니다. 뭐 개파락이 나오고 되돌리고 다 필요 없어요. 시초가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우리는. 예? 이걸 뭐 추세 매매를 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시초가 기준 잡아서 변동성 매매를 할 때 시초가 기준 잡아서 변동이 윗방향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에서 10% 나올 수 있겠느냐. 코스닥 뭐 시가총액 1위든 뭐든 뭐 변동성이 26%씩도 나온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윗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로 7에서 10%가 나오려면은 앞전의 변동성들 뭐 이게 이제 7% 수준의 변동성이 되잖아요. 그때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는 거지. 1조를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1조를. 여기가 1조고 1조를 훌쩍 넘기는. 그러면 이 거래 대금 정도는 형성이 되어 주어야만 이 정도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돼요. 그럼 이날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1조 4천억이 되잖아요. 1조 4천억. 그러면 이제 내일 개파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1조 4천억 나누기. 예? 오늘 종가 기준이 뭐 16만 9,800원인데 내일 개파락도 나올 수 있고 개파락 나오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파락 나오고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대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갭상승이 나왔던 어떤 흐름이 나왔던 그 자락에서 양봉으로 돌려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간에 뭐 하락의 기준이 잡혔으니 밀려 내려갔다 돌린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거래가 터진다고 감안을 해서 예? 그럼 17만 원 정도로 나눠주면은 그럼 거래량이 823만 주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823만 주니까 800만 주 좀 공격적으로 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설정해드린 800만 주. 그럼 800만 주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일단 동시효과는 최소 8만 주 이상은 터져야 되고 동시효과 터지자마자 40만 주 정도는 터져야 돼요. 동시효과 나오자마자 9시 2분까지 한 40만 주. 그거 다 써드렸잖아요. 9시 2분까지. 소문 나 있잖아 지금. 40만 주. 그리고 40만 주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 양봉이 나와야 돼. 야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럼 9시 10분까지 얼마? 80만 주. 800만 주에 10%니까.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고
변동성이 위로, 그래서 양봉으로 형성되어야만 따라붙어서 양봉의 기준에 변동성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지만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수익을 뭐 더 내려다가 수익 확정을 못 짓고 뭐 예를 들어 개파락으로 내려서 다시 음봉으로 더 밀린다면 그러면 35만 원대 평균 단가로 기준을 잡고 뭐 좁은 구간이지만 차익 실현 대처를 해야죠. 뭐 오늘 팔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차피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거래 터지고 변동성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확인하고 대처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쉽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 앞전의 흐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이 또 개파락 7%까지 형성되면서 마감됐어요. 근데 이것도 신뢰성은 없다는 거예요. 한호가 체결되고 끝난 거라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우리는 정확히 7월 달에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정확히 다 차익 실현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 그잖아요. 7월 9일 날 7월 10일 아니 7월 9일이네요. 7월 9일 날 13만 4천 원 그다음에 32만 원. 그리고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단기 변동성 매매는 단 한 번도 문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육용으로 뭐 1% 나가는 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25일 날 15만 7,500원 편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날 17만 원대까지 올라오죠. 15% 수익 상한가까지 찍습니다.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 이탈될 때 3%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기준점의 흐름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으로 넘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박이다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80%까지 수익률이 다 올라졌어요. 그죠? 80% 이상까지. 그렇게 해서 세 차례 차익 실현합니다. 이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추가적으로 또 차익 실현 진행을 하고 또 차익 실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11월 25일부터 해서의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26일 또 셀트리온 또 제약 오픈을 다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7일부터 12월 초까지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또 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자 나왔잖아요. 25일부터 쭉 나가고 차익 실현 기준 잡히고 27일부터 11만 3,500원에 또 편입하고. 근데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쪽에 여러분들께 이제 11월 25일 날 그 올려드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유료방에도 올려드렸고 무료방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유료방 11월 25일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방 11월 25일 그 다음에 일반방도 다 보여드릴게요. 11월 25일 일반방 한쪽만 나와보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일반방 11월 25일 그렇게 해서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샀다 하실 건 없어요. 사실 다 올려드렸어요. 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날 11월 25일 날 기준에 보시면 9시 초반에 이렇게 9시 17분에 셀트리온 제약 원래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우리가 10% 이상까지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우리가 따라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시 17분, 22분 뭐 이때 이렇게 잡아드린 걸로 얼마예요? 15만 2,9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죠? 15만 2,900원. 그러고 나서 유료방에는 윤정두가 여기는 지금 교육용 1%잖아요. 교육용. 근데 지금 이러고 나서 바로 윤정두가 이렇게
5% 편입 이하의 분할 매수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준님은 뭐 KC 그 당시 기준에 단타 쳐서 1% 수익 났어요. 근데 바로 상한가 가버려 바로. 그리고 이제 또 LG화학 이날 또 차익 실현 범위도 일부 있었나요? 어찌됐건 LG화학 와우. 내계강 선생님 셀트리온 제약 편입해서 8.79% 수익.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냥 운영장 그냥 뭐 좋아서 행복해서 난리가 났고 새벽 이슬 선생님 이렇게 16% 이게 이제 뭐 LG화학인지 셀트리온 제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LG화학 교육받고 수익 이런 기준에 여기서도 똑같이.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셀트리온을 못 샀어요. 셀트리온 제약 못 샀어요. 셀트리온 와 100만 원 수익 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순둥이 선생님 막 이건 뭐야 대한항공 또 대한항공 이때 가격이 얼마나 했을까 한 26,000원대 7,000원대 했나요? 셀트리온 제약 8% 들어가자마자 9시 17분에 문자 쏴드리고 55분만 이럴 때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토토로 선생님께서도 셀트리온 제약 뭐 이렇게 들어가셔서 가지고 계신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이제 분명히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와 여기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는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간 거 와우. 그리고 LG화학 못 들어와서 아쉬웠는데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쯤인가 질문 답변 셀트리온 같이 있는데 홀딩할 거라. 그리고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 셀트리온 제약 못 샀어요. 막 축하드립니다. 난리가 났는데 여기 막 차익 실현 나나필승님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이때 그냥 막 11월 달에 남들 시장 폭락 온다 뭐 1300 간다 할 때 윤정도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조은 장에 라고 해가지고 2200 얼마까지 밀렸었죠? 2270까지 밀렸을 때 그냥 악을 쓰고 편입 잡아들여서 이 수익 다 내드리고 수성모 선생님 와우 대박 기아차 와우 이번에 뭐 1월 달에 허벌 났죠? 25,650원 오늘 31,000원 공방했죠? 52주 고가 31,100원이든가요? 계속 편입해서 비중 20%까지 늘려놨죠? 하이닉스 99,000원 지금 14만원 찍고 살짝 눌려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걸 차익 실현하겠냐고. 삼성전자 96,800원 찍고 눌려있는데 그거 그까이 거 차익 실현하겠냐고. 그렇게 됐다면 벌써 이 물량 다 뺏겼지. 삼성전기 156,000원 오늘 21만 5,500원 찍었다. 에이고 10만원 올라왔어 10만원. 고점 대비 좀 밀려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대만의 MLCC 업체 뭐 공장에 화재가 있었나요? 그것도 새벽에 제가 더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솔루션 5만 원, 삼성중공업은 계속 그 자리야. 그러니까 못 가는 종목을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력주를 보자는 거예요. L전자 봐봐 88,400원. 우리 얼마에? 아쉽지만 12만 원 평균 단가 수준에서 다 정리했죠. LG화학 82만 원 정리하고 좀 아쉽지만은 그래서 다른 데 비중을 채울 수 있었잖아.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가지고 계셨네요. 우리 대박이다 선생님. 그죠? 만도 45,000원 이번에 올라온 게 87,000원인가요? 참나. 교육해드리는 게 3만 원대. KB금융 2,000원 배당락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주력주의 포트 비중 조절 또 차익 실현할 거는 뭐 DB한테 이런 건 다 차익 실현했잖아. 우리가 다 차익 실현했다고 못 가요? 더 가지.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보시면은 누군가가 나 셀트리온 아까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윙 2회 분할 매수 셀트리온 32만 8천원. 그 셀트리온이 이날 32만 8천원 편입이 되고 셀트리온의 스킨 11만 원 편입 안 됐잖아. 그래 37만 원 목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37만 원 목표 했는데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기준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상향한다. 더 올라가죠.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LG화학 하나투어 뭐 다 뭐 난리가 났지. 삼성전자 85,000원 목표? 참나 96,800원입니다. 목표 계속 상향해드렸죠. LG화학 우리가 82만 원 차익 실현하더라도 90만 원. 기술적으로 또 펀더멘털적인 기준으로
그래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동영상들을 무료로 올려드려요. 이게 늦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시장에서 이러한 기준점의 전략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응? 셀트리온 제약 2차 VI 발동 뭐 17만 원 목표 달성, 목표 상향 18만 원 이때부터 보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잡아내시는 것도 충분하다 이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부터 11만 3천 원부터 그렇게 해서 얼마의 차익 실현해요? 27일 날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을 제약을 버리고 제약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버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11만 3천 원에 들어가서 전량 매도 차익 실현이 12월 달에 17만 원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그 수익은 못 잡아내고 15만 원대에 다 차익 실현했어요. 이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다시 잡고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을 했죠. 예? 결론적으로 30% 비중까지 채워놓고 대처의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좀 잘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유튜브 날짜가 이게 희한하게 저희가 올리면 우리가 올리면 하루 날짜가 전 날짜가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뭐 이런 셀트리온 이런 기준에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쭉 당겨서 보시면 이때 가격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 제약의 현재가가 15만 5,700원입니다. 15만 5,700원. 장중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가 10% 등락 범위 수준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편입할 수 있으니까 눌리면 삽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올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15만 7,500원에 매수세를 낸 겁니다.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15만 1,000원, 2,000원에 편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날 상한가 찍어버리잖아요. 예? 다 늦은 다음에 올려주면 뭐하냐? 아니죠. 전략 이때 다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 다음부터 계속 잡아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구독 신청,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LG전자도 12월 23일 날 3번의 매수 사인을 연달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3번 연달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3번 연달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LG전자의 기준에 미리 유튜브에 등록하시고 지금 LG전자가 아니라 유튜브 알람 구독 알람 신청하는 거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예전 거 PPT가 저한테 있는데 24일께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3일 날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3일 날 무지하게 문자가 나갑니다. LG전자에 대해서. 94,100원에 15에서 20% 신규 편입자는 신규 가입자는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십시오. 10만 원 미만에서 30% 확보할 겁니다. 이게 언제 23일 날 윤정도 생일날 10시에 근데 매번 뭐 LG전자는 고정적으로 뭐 10만 원 미만에 편입할 거예요. 신규 편입자 이렇게 편입하세요 하다 보니 안 산단 말이야. 안 사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또 편입하신 분들은 이 비중에 멈춰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거든. 97,000원 편입. 그러고 나서 98,600원 이건 뭐예요? 52주 신고가 넘기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11만 4,000원을 넘길 수 있을까? 11만 4,500원인가 그랬죠.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2월 달에도 넘기려면 넘깁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은 이날 상한가가 버린 거예요. 3번의 매수사인이 아주 강력하게 신규 매입자, 매수자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예? 어제 가입하신 분, 오늘 가입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폭등 나오기 전에 현대차 편입 얼마 19만 9,500원이 7년 고점을 뚫은 거예요. 얼마 전에 8월 달에 찍은 19만 1,500원을 12월에 19만 9,500원을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7년 고점이니까 여기서 편입. 밀려 내려와 분할 편입. 더 밀려 내려와 19만 원 미만에서는 30% 다 치웁니다. 다시 돌려줘. 19만 원 초반으로 올라와서 자 20만 원 미만에서는 신규 가입하신 분들 다 채웁니다. 그게 언제예요? 1월에 1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 차익 실현 이후에 헬스케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LG전자도 하루에 저렇게 다 채워버려.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하는 거지. 상한가에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 모비스 보여드려요. 집중할 수 있고 공격적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올려드렸을 때에 말 그대로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안 올려드렸겠냐고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PPT 자료 부분이 1월 달께 제가 저한테 없는데 여기 있다 1월 11일자 1월 11일자까지 해서의 그 문자 내역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차 그냥 밋밋하게 똑같은 흐름 똑같은 기준이 아니고 1월 8일자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월 8일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월 아이고 1월 8일자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1월 8일자 1월 8일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대차 현대차 1월 5일날 20만 8천 원에 15에서 20% 편입하십시오. 연휴 지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연휴 기간 내내. 왜 현대차 신규 편입자들 15%치 주력이 뭐 몇 개나 있나? IT의 70%,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뭐 금융지주사. 근데 금융지주사 30%, 현대차 그룹주 30% 합쳐봐야 IT 70% 비중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IT를 무조건 최대한. 그럼 IT는 못 갔냐? 무슨 소리야. 1월 달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 이후에 눌린 거고, 눌릴 만큼 눌려서 되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1월 4일 날도 이렇게 장중 내내 편입 19만 9천 원 와 돌파했습니다. 20만 5천 원 편입, 20만 8천 원에도 편입. 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게 매수해 드리는 거야. 강력하게. 현대모비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5일, 26일 날 25만 원, 26만 원에 들어왔어요. 17일, 18일인가 12월. 그 평균 25만 5천 원에 들어왔다고. 이번에 40만 5천 원 찍어버리죠.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따블이 난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집중할 땐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하루에 그냥 3번씩 문자 사인 내보내서 자 30% 편입해야 됩니다. 22만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신규 편입자는 지금 가격에서라도 10% 차야 됩니다. 그 전에 샀으면은 12월 편입자는 30%, 1월 신규 편입자는 15%. 또 계속 20% 확보, 25% 확보 계속 잡아드렸지. 1월 4일, 1월 5일, 또 1월 8일까지. 그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의 범위가 잡혀요. 어쩔 수 없이. 고점 찍고 깨져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붙지. 이게 이제 21만 3천 원이 현대차의 전거래일의 고점이었으니까 여기 21만 2천 원 있었죠. 그래 이때 당시에 편입하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요. 21만 2천 원 샀는데 20만 8천 원이 뭐야? 4천 원이나 밀렸어요. 2%나 빠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추가 편입. 30% 채운다고 했으니까 추가 편입. 만도 이때 얼마? 6만 5천 원? 고점이 이번에 얼마? 8만 7천 원인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8일날 아싸 가오리 땡큐 가오리. 근데 안타깝지만 이때 절반 차익 실현하자. 고점 대비 막 7%씩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해요. 일단 하고 봐야지. 예? 그러니까 이때 차익 실현하고 24만 원 다시 또 흔들릴 때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얘가 23만 5천 원의 차익 실현이 됐는데 다행인 거는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제 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이 됐고, 그리고 나서 현대모비스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대부분 우리가 차익 실현한 단가보다 좀 미끄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한번 문자 발송 내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형주를 집중을 해서 들어갈 때도 있구나. 문자를 강도 있게 드려요. 하이닉스도 얼마나 강도 있게 드렸어. 12만 2천 원. 그렇게 해서 14만 원 찍고 거기서 밀렸는데 차익 실현 못했다? 안 한 거지. 뭘 못했다고 표현해. 안 한 거지. 예? 안 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모비스의 그 문자 기준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모비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모비스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현대모비스도 마저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예? 아, 문자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 정도로 업황이나 종목의 기준에 주도주를 잘 봐야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어설프게 뭐 한 100종목 깔고 들어간다. 그건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요. 시장 수익률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장보다 못해. 예?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압축계 기준에서 제대로 된 교육받고 LG전자 상한가 잡아먹는 게 그게 뭐 우연찮게 한번 들어가서 예? 현대모비스 상한가 잡아먹는 게 우연찮게 들어가서 현대모비스 상한가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현대모비스가 언제 편입됐는지에 대한 문자도 충분하게 확인하시는 능동성을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문자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열려 있다니까요. 뭐가? 유튜브가.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셔도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셔도 뭐 다 열어놨잖아요. DB하이텍도 열어놔. 셀트리온 삼형제 전략 열어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만도 전략 방송에서부터 다 열어드리고 다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전략 부분을 꼭 유료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 쪽에 저렇게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구독 신청 있잖아요. 구독 신청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람 신청 있습니다. 그 부분 잡아내셔야 돼요. 오늘 어제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종목 설명하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해드렸는데 교육은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 교육 부분이 시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끔. 우리는 장중에 그 설명을 뭐 충분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받으시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옆 채널에서 아이고 본격적인 조정입니다 해가지고 물량 뺏기시지 않게끔 그렇게 대처가 돼야 되겠죠. 모비스 한번 열어서 볼게요. 모비스 열어서 보시면 문자 사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뭐 별것도 없어요. 1월 8일 날 그리고 요때 9월 달에 모비스 들어간 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9월 달 모비스 들어간 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저기서부터 한번 보죠. 어떻게 기준이 잡히나. 뭐 종목을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윤정두가. 현대차 그룹주를 8월, 9월 특히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져가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 저 때 뭐 22만 원? 아이고 참나. 저걸 윤정두가 지금 광고하고 앉아 있을까? 23만 원 이거를 아니에요. 10월 달에 들어간 거 23만 원 들어간 거 10월 5일 7일 날 현대차 앞부분에 있고 뒤에 들어간 거 이걸 광고하려고 그래? 아예 필요 없다니까. 12월 14일 15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최근. 어떻게 됐어요? 모비스에 대해서 문자 사인이 딱 나갑니다. 어떻게? 26만 원, 25만 원, 25만 원, 26만 원. 그리고 눌렸었죠, 좀. 눌렸었는데 우린 가져간다. 30만 원 목표 주가다.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이야? 에이그 또 1월 4일 날 또 1월 4일 날 또 1월 4일 날 또 현대차 30% 유지, 신규 편입자 15% 확보. 얼마야? 20만 5천 원에 1월 4일 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21만 원 넘기고 21만 2천 원에 계속 잡아드렸죠. 그렇다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까 비중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비중 명확하게 저렇게 드리는 문자 사인 뭐 있나요? 포트 비중 제대로 잡아드리는 거 단 한 명도 없죠. 그냥 한 100개 던져놨다가 하나 올라가면 야 대박 났죠 그러잖아. 결론적으로 모비스 10% 유지인데 35만 원으로 목표주가 상향하고요. 그리고 이날 모비스가 30만 8천 원을 찍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 꼬리가 달리면 우린 차익 실현 하잖아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 주력은 꼬리가 달려도 안 해요. LG전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8월 2일부터 7만 1,000원부터 들어갔거든. 그럼 LG전자 꼬리 달리고 주가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했어야지. 단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왜? 주력이니까. 팔아서 어디서 다시 달라고. 그래서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하는 거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 왔을 때 그 네이버 30% 비중을 다 팔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재편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눌려줍니까? 안 눌려요. 주가가 안 내려와요.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불확실성 해소. 우리는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안 봐요. 오히려 뭘 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해서 삼성그룹의 불확실성부터 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기준에 비중 확대되는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 다 그냥 윤정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 그런다고 우리 회원님들이 다 그냥 막 사실 것 같아? 아니지.
돈을 과금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또 검증을 또 합니다. 아니 그거 사는 근거가 뭐야? 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근거 의약품을 제외한 내용의 3가지의 편입 명분을 잡아드리고 5월 8일 날부터 해서 6월 4일까지 한 달 동안에 60만 원 전후에 30% 다 채우죠. 무슨 돈으로? 네이버 팔아서 수익 난 그 돈으로. 네이버 30% 비중 팔아서 전체 자산에 그걸로.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월 15일 날 시장 100포인트 빠지는 날 86만 3천 원까지 폭등이 나와요. 그리고 꼬리 달려.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이지. 차익 실현이죠. 시가총액 3위 가지고 40% 수익을 냈는데, 예? 그거 다 정리한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LG화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한 거예요. 어? 그 결론적으로 이제 넷말부 같은 경우 실패돼서 지금 눌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도 IT 중에서 제일 못 갔죠. 삼성전기까지 신고가를 나올 때에도 52주 고가 딱 찍어놓은 상태에서 4달을 옆으로 횡보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LG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7만 1,000원부터 들어갔던 그 물량을 12만 원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할 때는 한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도 왔고 오버슈팅. 아니 상한가 가는 게 오버슈팅 아닌가? 15주짜리가? 아무리 뉴스가 좋아도 그것이 펀드멘탈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규모의 내용도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은요. DB하이텍도 똑같아. 12월 23일 날 오픈해드렸더니 그거를 또 매수 사인인 줄 알고 목표 주가 53,000원 늘려놨더니 그거를 덜컥 사줘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분석해드리고 4,400만 주짜리의 매집이 4% 정도 단기간에 들어왔습니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일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 그게 얼마? 4만 원대 중반.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무슨 5만 5천 원 넘기는데 어떻게 해요? 또 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63,900원까지 어제 갔어요. 어제. 그냥 남의 떡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고점에서 무조건 잡아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력주는. 고점을 이렇게 안 잡아내도 이날 30만 8천 원. 만도 같은 경우 17% 올라간 날이 있었잖아요. 만도가 17% 올라가고 밀려서 10포인트로 끝났어요. 10% 상승으로. 근데 그럴 때 차익 실현 안 한단 말이야. 전체 자동차의 오버슈팅과 만도의 오버슈팅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지. 그냥 오늘 17% 올랐다고 시가총액 5조도 안 하는 3조짜리 이런 종목을 막연하게 그냥 막 차익 실현한다? 그러려면 3만 원부터 어떻게 갖고 와요? 주력주는 명확해야 돼. 근데 정점을 못 잡으면 신라장 같은 꼴이 나는 거죠. 결론은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차익 실현 안 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합니다. 그게 상한가의 차익 실현이죠. 마지막 물량을 10%니까 절반 팔고 절반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이 상한가 대비 진짜 넓게 열어드려서 3%도 아니고 5%나 열어드려서 누적 수익이 원체 뛰어나니까 마지노선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상한가에 정리했지. 상한가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와 대단한 오버슈팅이네요. 이거 풀리면은 우리 원래 기준점대로 상한가 풀리면 우리 전량 정리야. 그리고 안 풀려도 전량 정리해요. 사실 50%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조금 낮은 가격에. 근데 모비스는 엄청나게 좋은 가격. 오늘 32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기아차도 이렇게, 만도도 이렇게, 글로비스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동차 그룹주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결론의 기준은 뭐예요? 주도주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다. 윤정두가 차익 실현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 제약 이날 15만 7,500원에 라이브 방송 15만 1,000원, 2,000원에 들어가서 17만 원대 후반까지 와버려. 상한가 찍고 밀린 게 얼마? 3% 밀리는 게 17만 3천 원이에요. 그게 전량 차익 실현하고도 더 갔어. 그 다음날 더 높은 가격에 샀어요. 18만 원대. 그리고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나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얼마? 11만 3천 원. 그 17만 원까지 갔잖아. 우린 17만 원 못 먹었어요. 왜? 어깨에서 팔기로 했잖아. 아니 장중에 고점 대비 훅 밀려 내려오는데 어떻게 15만 6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더 깨져 내려가서 15만 원 공방하다가 돌렸죠. 예. 그렇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라 붙었다가 얘기했죠. 6번 분할 매수합니다. 3번에서 6번 30% 채울 거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날 두들겨 맞아갖고
전날 차익 실어놓고 그 다음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16%, 17% 가까이 빠졌죠. 그때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 잘해서 20%딱 채워서 평균 단가 맞춰놓고 그 다음 마지노선에서 추가 평균 단가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그 물량도 16만 원 수준에 다 털었잖아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일부 손실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게 셀트리온 35만 원.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윤정도 잘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현대글로비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여기 싹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자 15,000명인데 빠르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셔야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보시고 먼저 편입해서 먼저 수익 낼 거 아닙니까? 내일 기준에 지금 유럽이 약보합이고요. 미국도 야간 선물이 약보합이야. 하락이 아니야. 약보합이야. 0.07이 무슨 뭐 0.04가 무슨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벌써 한 명이 싫어요. 맨날 싫어요 누르는 사람 있어. 아마 계좌가 18호인가 봐. 짜증나니까 막 맨날 누르나 봐. 아우 미워 죽겠어. 자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죠. 235분이 들어와 계시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지. 어제 그 바른경제TV인가 그 녀석들 아예 막 뭐라고 했죠. 오늘 그 신고 몇 군데 더 해놨어요. 그 개인정보법 위반 거기다 신고 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벌금 막 무지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하면은 다 신고하면 돼요. 그럼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지금 어제 방송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들어와요. 바른경제TV가 이 비밀번호까지 다 꿰차고 이렇게 방송하는 순간 들어와서 막 광고를 올려요. 보란 듯이 윤정도 너 떠들어봐라. 나 광고할게 어떻게 하려고. 근데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바른경제TV 그 친구들이 사칭을 했죠. 박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방에서 운영자인 것처럼 왕관 달고 딱 들어와서 자기네 사이트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업체에다가 여러분들 정보를 줘버린 거야. 속아서. 그 사기지. 그래서 그걸 붙들고 검찰의 고소장을 다시 넣고 그걸 바탕으로 금융당국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침해, 권리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고하는 관공서가 있어요. 거기다 싹 다 신고했지. 지들 명함까지 딱 뿌려가면서 저기 자료 신청하셨죠? 그러면서 어린 녀석들이 말이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TM만 막 200명씩 뽑아가지고 선량한 여러분들께 사기를 치던 업체 바른경제TV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한 번만 더 들어왔다가는 지금의 몇 더블로 해서 아예 그냥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줘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계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85분 눌러주셨는데 243분이시니까 70% 눌러주셔야 돼. 그러면 한 150개, 160개. 어제도 또 그제도 일요일날 방송 같은 경우는 200개 훌쩍 넘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윤정도 채널 유튜브에 오시면요 많이 있어요. 야간 라이브 방송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야간 라이브 방송. 그렇게 해서 뭐 삼성전자 더 갈까, 뭐 더 갈까, 뭐 더 갈까, 교육 막 다 있잖아요. 그 교육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요, 조회수 막 6,000개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고 이거 스트림 방송 못 보게 돼 있네. 이거는 5,000개 이런 거는 보시면은 얼마 208분이 좋아요 눌러주셨어. 208분이. 현대차 F가 협력 제안 해가지고 막 야간 교육 다 해드리고. 어떻게 될까 다 해드렸잖아요. 신년 선물 축 폭등 랠리 DBI텍 또 신년 축 박셀바이어 이런 건 필요 없어. 박셀바이어 이런 거는 그러면서 LG전자 부분 전략 부분 다 잡아드리고 프리시전 바이오 이런 거 사실상 필요 없어요. 대형주 주도주의 기준을 다 잡아내셔야죠. 그리고 종목별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또 종목별로 일일 시황 다 돼 있어. 이거 오셔서 보셔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해야죠. 이 좋은 장에. 예? 지금 3,500포인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걸 다 보셔야죠. 내일장 공략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막 다 올려드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하시고 유튜브에서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된다. 미국 선거 관련 불확실성 해소됐습니다. 뭐 이런 거 미국 이거 이날 그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것도 굉장히 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요거 제가 보더라도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야간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린 건데 이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이 요 가격이야. 요 가격 53,000원. 예? 근데 쭉 뻗어 올라갔죠. 쭉 뻗어 올라가서 이제 시세가 나와줬고 이게 1월 6일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DBI텍 기준 잡아드리고 얼마에 DBI텍 53,000원이네요. 여기서 이런 영상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지. 야간에 이게 다 설명드렸다고. 언제 어떻게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어떻게 대처하신다. 종목 이렇게 쫙 오픈해드리지 않았느냐. 다른 분들은 저렇게 막 수익이 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보여드리면서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 디커플링 돼 있는 우리나라 그 IT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랠리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찌됐건 삼성전자 96,800원까지 올라오죠.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차익 실현하냐 이거지. 오버슈팅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56,000원 물량을 지금 계속 신규 가입하신 분들 계속 언제 차익 실현하나요? 2월 초중순에 아마 차익 실현할 가능성도 있어요. 2월 초중순에. 왜? 그때 이제 실적 전망치 다 나오고 오버슈팅 나오고 2월 초에 또 중순에 2월 한 달 나올 수 있는 월봉 크기가 다 나와주면 지금 코스피스 이 정도인데 윗골이 달렸다고 엉엉엉 울고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게 얼마야? 2,900포인트요. 앞에 2자 안 보여? 앞에 2자 안 보여요 이게? 우린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냐? 미국 시장 선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인 거지 무슨 이게 어떻게 악재 기준이냐? 에? 민주당 쪽이 상원 장악한다고 뭐 악쓰고 난리 났잖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상승 랠리 나오니까 그때 돼서 또 뭐 미국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해서 좋은 거야 호재예요 이러고 얘기하고 미국 민주당이 승기 잡았는데 오히려 주가 밀릴 때는 악재예요 또 얘기하고 왜 악재니? 그러면 왜 악재인지도 횡설수설하고 그 악재인 이유가 기술주에 대한 부자 증세죠. 부자 증세.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세금 혜택을 줄여버릴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바보예요. 아니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바보야. 세금 많이 걷고 규제 강화해가지고 살아나는 경기를 죽여버릴까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유튜브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받고 제대로 수익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기준이든 뭐 이거 다들 봐 난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날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방에서 11월 이후에 이게 11월 달이잖아요. 11월 이후에 안 행복하신 분들이 계시겠냐고. 그게 문자 몇 가지만 딱딱딱 집어서 말씀드릴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세요. 어떤 해답? 주도주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윤정두도 사람인지라 LG전자 상한가에서 상한가 2번, 3번씩 풀어져 끼면 흔들어 버리면 당연히 일정 범위 차익 실현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럴 때 물량을 좀 뺏겨주는 거고 뺏어가겠다고 상한가를 막 풀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프로그램이 40만 주 매수 후에서 30만 주로 줄었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해야지. 그 다음 날은요. 또 고점 찍고 확 밀리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해줘야지. 그래서 문자 딱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과연 차익 실현할 자리냐 그걸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명확하게. 지금 자리가 차익 실현 자리냐. 현대차 차익 실현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너무 컸고 갭상승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목표 주가 다 올라왔고 싹 다 올라와서 거기서 뭐 추가적인 목표 주가 설정을 했지만
변동성 흔들어대는 거 감안을 못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2일이 그 여기서부터 시장이 40%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 봐보세요. 이 당시 기준에 뭐 피플바이어 몇 달 만에 이제 단타 종목을 교육용 1%를 이렇게 창피하지만 문자로 보내드린 경우가 있어요. LG화학 60만 원 비중 유지죠. 어?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현대차 어때? 비중 유지죠.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고. 일본 증시 강세고 미국 선물 낙폭 축소하는데 왜 우리나라 밀려 있느냐? 디커플링 상태 해소시켜야 될 판에 10월 말에 막 깨져 내려가서 2260까지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2000 깨진다. 정신 나간 것들이 막 여러분들 이 좋은 종목들 다 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얘네들 이때 팔라고 그런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를 밀린다. 100원 밀리면 뭐 몇백억을 상속세를 들랜다.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두 번째 기준은 뭐였어요? LG화학의 기준에 물적 분할이 악재다. 물적 분할이 왜 악재야? 아니 뭐 좋은 사업을 띄어내고 바보야. 100% 자회사로 가고 증자를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쟤네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거 유치할 자신 있다 그러고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뭐 배터리 리콜 아니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시라 이거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는 거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폭락이 나와야지. 하루에 14%씩 오르던 종목이 물적 분할 악재 요인으로 밀려 내려온 게 4% 5% 그러더니 그것도 돌려요. 그리고 거기에 수급이 들어와. 손바뀜이 나오고 매수 우위야. 개인들이 물량 계속 뺏겨. 근데 그걸 털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100만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82만 원의 차익 실현했으면 얼마입니까? 40% 가까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현대차 마찬가지야. 10월 20일 날 무슨 대손 충당금 잡는 게 악재 있냐. 10월 19일 날 시간에서 4% 빠지니까 다 팔으라고. 어디다 팔으라고. 그 전에 얘기 좀 해주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 다음날 개파랑 6% 나오니까 그냥 다 던지라고. 왜 그걸 던져? 악재가 아닌데. 다만 악재가 아니어도 윤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해서 밀리고 내려간다면 6% 밀리고 한 3% 더 밀리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라내야지. 왜? 윤정도 말이 맞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개파락 위에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0% 유지하고 글로비스를 따라붙었죠. 마이너스 2%에서. 그게 27%까지 가버립니다. 어떻게? 꼬리 달렸죠.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 전략도 10월 13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15만 7,500원에 현대 글로비스 편입하는 유튜브를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 날도 올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추세 교육 해드리고 결국은 15만 5,700원짜리가 15만 7,500원짜리가 22만 2천원까지 온 거죠. 전량 차익 실현이지. LG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인텔 사업 부분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한다고 얼마에 10조 전후에 환율 때문에 이제 그때는 10조 3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조 미만이니까 환율 때문에 조정이 나오니까 그게 악재냐고. 증자한다고 인수한다고 증자해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응? 삼성전기 오늘 21만 5,500원 찍었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그때 당시에 그 흐름을 잡아내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력주들의 변동성이 바닥을 찍고 가고 있었잖아.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사이드 몇 개 없어. 단타 종목 저런 거 드린 거는 피플바이어 여기서부터 얼마가 8만 원대까지 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8만 원대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짜리 생코 뭐 이런 애들 줄이고 바이브 컴퍼니 이런 거 드리고 아우 창피해 죽겠어. 저걸 드려야 될 상황이냐고 사실. 근데 이제 주력주 꽉꽉 밟아놓고 좀 둔하게 움직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교육 종목의 상한가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 상한가 잡고 그냥 만족하시고 대신에 내가 다 검사할까 나중에 비중 조절 안 하면 그냥 떼치떼치 할 거야. 하이닉스 나중에 폭등 나오면 거기 물량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더 사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더 사라 그러면 또 못 사고 엉엉 울지 마시고 저런 종목에서 상한가 잡아내는 거는 그냥 교육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다 해드렸잖아. HMM 이게 얼마냐고 9,000원 이거 15,000원 찍고 17,000원 찍은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이번에 16,300원 15,9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갈 때 세게 들어갈 때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11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들 어떤 거 셀트리온 제약에 또 셀트리온 이날 셀트리온 들어와서 37만 원까지 37만 6천 원까지 올라오죠. 셀트리온 제약은요. 이때 들어서 상한가 17만 원대 후반 종가 17만 5천 원. 또
12월 23일 날 볼까? 쭉 넘겨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계속 주력이지. 주력 꽉꽉꽉. 주력 꽉꽉꽉. 23일 날 봐봐 이거 뭐 글씨도 안 보일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LG전자를 그냥 내리매수야. 와 문자가 너무 많아요. 다 LG전자예요. 다 내리매수. 무조건 다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도 아니 10만 원 미만에 9만 6천 원에 다 30%까지 다 잡아드렸죠. 9만 6천 원. 이날 당일날도. 그렇게 해서 11만 9,500원이 상한가인데 25%가 올라왔는데 편입 이후에도 그 일부 차익 실현이 된 거죠. 거기에 만도 유지하세요. 자동차 30% 유지하세요. 이게 현대차 18만 7,500원. 19만 원 밑에서 계속 사야 됩니다. 없어 별거. 예? 그러고 나서 12월 23일 이후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1월 달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1월 달로 넘어오면서 1월 8일 날 그냥 난리가 났지. 뭐가? 현대차. 에코프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2,200만 주짜리예요. 3,000만 주 이상의 매집이 됐어요. 작년 1년 동안에. 근데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기는 날이 거의 없어. 뭐 1,000억을 꼭 넘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1조 3천억이 넘는 종목인데 이제. 다만 좀 정리를 하자. 왜? 아니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시장 막 90포인트 밀려 내려오면 뭐 전쟁 난 것처럼 막 겁을 내시고. 아니라. 오늘도 또 이러한 부분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월요일 날도 삼성전자가 꼭지 찍고 밀려 내려오니까 본격적인 조정인데 뭔 본격적인 조정이야? 하이닉스 월요일 날도 13만 1,500원에 편입했어요. 그리고 14만 원 찍었어요. 근데 미끄러져 내려와서 12만 6천 원까지 내려니까 엉엉엉 울 수 있죠. 근데 겁을 내시면 안 된다. 삼성전기 월요일 날 얼마야? 19만 2천 원이야. 오늘 21만 5천 원 찍었어. 꼬리 달고 내려왔어. 차익 실현 안 한다니까. 차익 실현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는 거야. 대한항공 29,650원 오늘 3만 1천 원 찍었어. 아니 냅두면 더 가는데 뭐가 이렇게 안달이 나서 파냐고. KB금융 우리 평균 단가 4만 3천 원이잖아요. 왜? 배당락 2천 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렵게 하는 뭐 금융지주사 한국전력도 있고 하지만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우린 주력주가 뭐 공식적으로 IT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IT를 지금도 겁내셔. 왜?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로 보니까 지금부터 시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장에 가면 누가 들어올리냐고. 여기 아까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자료는 특히 더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또 6분뿐이 안 남았어. 지금 지난 그 일요일 날 동영상 또 오늘 올려드릴 건데 꼭 보셔야 되는 게 쭉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이거는 뭐 팍스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 안 드렸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얼마? 36.9% 올랐어요. 대형주가 얼마? 40% 올랐습니다. 중형주가 얼마? 24.5. 이게 소형주가 없어져 버렸어. 소형주. 내가 이거 잘못 복사해서 넣어버린 거야. 소형주 이제 다시 넣어야 되는데 소형주도 얼마 못 갑니다. 시장보다 못 올라.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소형주, 중형주야. 왜? 채널 돌리니까 그 녀석들 나쁜 친구, 그 녀석들이 나쁜 친구지. 여러분들 자산을 달고 먹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중형주, 소형주 갖고 있으면서 20% 넘어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바보야? 시장이 35% 올랐는데 계좌 수익률 20%도 안 나왔는데 그거를 아구 좋아요 하고 있어. 빠지면 더 빠지고. 지금 주도 업종을 보시면요. 상승률이 이렇게 됐어요. 전기전자 업종 얼마? 시장 35% 올랐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얘 57%야. 에? 서비스 업종은 시장 수익률 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고점 기준에서는. 11월 이후에서는 지금 못 움직여 서비스 업종이. 11월 이후에는. 마찬가지 의약품이 셀트리온이 그렇게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죠. 에?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 LG화학 뭐 폭등 나온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 근데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못 미쳤다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전기전자 업종이 결국은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로 가자니까 아무리 운수장비가 뛰어나게 움직였어도 결국은 이 전기전자 업종이 못 미쳤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 내년까지. 얼마 전까지 180조 예상했었잖아요. 지금 192조로 증가해서 그 증가폭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규모 면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가 안 되죠. 100조가 안 돼. 7억 2,900만 주, 7억 2,800만 주 곱하기 오늘 종가 해보세요. 100조가 안 돼. 100조 되나? 100조 안 돼. 100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조금 못 미쳐. 100조면 어떻고 100조 좀 못 미치면 뭐해? 어때? 영업이익이 20조 2018년도 20조 2022년도 전망치가 19조 4,704억이죠. 근데 2021년 전망치가 지금 11조 정도 나와 있잖아요. 웃기죠? 지금 13조까지 예상치가 더 상향되고 있어. 계속. 그러면 22년도에는 20조 더 넘긴다는 얘기지.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22조? 셀트리온은 죽어라고 사면서 윤정두가 사라 그랬잖아. 우린 사라고 그럴 때만 사셔야지. 그러면 아무 때나 막 사지 말고. 셀트리온도 11월 25일부터 얼마를 먹어? 따블을 먹잖아. 그냥 사고 팔고 따블 이상을 먹잖아요. 근데 아실 건 아셔야지.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이 80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야. 1조 5천억. 1조 5천억짜리 그 셀트리온 삼형제는 묻지 마로 그냥 막 매수해버리고. 이렇게 하이닉스가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 사세요. 제발 좀 사세요. 아니 내가 무슨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정의원님들은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신뢰도를 바탕으로. 어제 같은 날 눈물을 머금고 야 이거 옆에서는 비중 시장 본격적인 조정이니까 다 팔라고 그러는데 윤정도는 악을 쓰고 그걸 더 사라고 그러고 앉아있어. 물론 땅 파서 돈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비중을 정확히 잘 잡아드리죠. 삼성전자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실적 내년 68조까지 58조를 뛰어넘어. 근데 뛰어넘는 게 문제가 아니야. 2018년도에 자사주 이익 소각 14% 한 건 어떻게 할까? 주당이익 순이익. 지금 LG화학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뭐 이것뿐이 안 돼요. 지금 영업이익 3조 6천억 봐. 근데 시가총액은 그 당시 대비 더블 이상이 올라와서 그럼 삼성전자도 저 당시 대비 고점 대비 더블 이상이 올라와야 되겠지. 왜? 화폐 가치가 훼손된 거. 또 자사주 이익 소각한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제 겨우 500조 넘기는 종목에 대해서 그게 아이고 이거 고점을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합시다. 확 그냥 막 그냥 쉬운 거 70110고 하지 말고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내용을 악을 쓰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안 뺏기게끔 해드려야지. 자, 확 그냥 막 그냥 채팅창에 이 녀석들 채널 돌려갖고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 혼내줄까 보다. 왜 이런 좋은 종목을 팔라 그런 거야? 써. 이렇게 저평가인 상태인 종목을 저걸 팔아서 실적도 안 나오는 애들을 사라는 거야. 자꾸 거래대금도 없는 애들을 사라 그래요.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지금 1월 내내 1등이야. 그전에는 시젠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애들이 거래대금 2조씩 터뜨리면서 1등을 하고 삼성전자 저 밑에 그냥 갖다 박아놓고 하이닉스 저 밑에 갖다 박아놨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확 그냥 막 그냥.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에 디커플링 됐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하고 해서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라고 계속. 그리고 뭐 동학개미가 사서 어제도 얘기했다 그랬죠. 아니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동학개미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장중에 2조 2천억. 야 이 녀석들아 작년 3월 대비해서 120% 올랐다 시장이. 시가총액이 1,000조가 안 되다가 지금 2,100조를 넘긴다. 거기다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45조를 넘긴다. 그러면은 거래대금 또 돈 풀린 거 다 감안하면 개인들이 그 정도 살 수도 있지. 뭐 개인들이 그지야? 거기다가 야 이거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동학개미가 뭐 요즘에 뭐 HTS 발달해서 거기서 장난 똥 때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도 똑같았어요. 2003년 3월 달에 512포인트 찍고 900포인트 넘기는데 동학개미들이라고요? 개인들이 선구자죠. 선구자들이 12조 원에서 4조 원을 빼버려요. 30%를 빼버려요. 지금 30% 뺐나? 안 뺐잖아. 이때는 30%를 빼서 직접 투자를 해버렸어요. 지금은요 30% 빼? 안 뺐잖아. 그리고 나서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거기서부터 땡기기 시작해서 66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시장이 1000포인트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3000이죠. 그럼 3배수 더 들어와야 되지. 66조 곱하기 3배수면 얼마? 200조가 들어와야 돼. 농담이 아니라. 이때보다 지금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에? 200조가 들어와야 된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묻지마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투신의 돈이 돼서 기관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니 금융투자가 기관이야? 아우 정신 나간 것들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금융투자가 기관이냐고. 방송 나와서 아니 금융투자 아우 기관들이 너무 팔아. 이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아주 그냥. 아니 금융투자가 기관이냐고. 금융투자는요 증권사라고. 증권사. 증권사 기관이잖아. 아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많죠. 그게 뭐예요? 전부 해치 물량이라니까. 해치 물량이 뭔데요? ELW, ELS, 특히 ETF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사잖아. ETF. 그게 증권사가 광고에서 팔아먹는 건지 모르고 방송 나오는 것들이 선물 사세요 그러면 될 거를 대리매매해주고 수수료 받아가잖아요. 수수료가 싼 것 같아요. 비싸요. 금융투자가 증권사에 자기 계정에 돈이 없어요. 자기 계정에 무슨 돈이 있어 증권투자가. 투신이 돈이 있는 거지. 투신 파는 걸 엉엉 울든가. 어차피 투신은 돈이 다시 들어와요. 묻지마 돈이 들어온다고. 시장 막 와 폭등이네. 야 금리 올려. 야 경기가 그만큼 살아났어. 야 내 돈 어디다 쓰지. 우와 주식에 넣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묻지마인 거지. 지금 금융투자는 이게 아니 방송 나와서 정신 나간 것들이 기관이 팔아. 금융투자는 기관이 아니라고. 증권사라고. 증권사는 그냥 대행만 해주는 거야. 그건 물량이 어디서 나온 거야. ETF 누가 팔았나 보지. 아니면 ETF 누가 인버스 샀나 보지. 아이고. 9시 33분입니다. 종목 아까 설정해 놓은 거 이거 올려드릴 거고요. 예? 이거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또 이거 뭐 이벤트만 하면 계속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이세요.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은 날, 그제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물량 털리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종목에서 물량 확보해서 주력에서 시장 35% 오를 때 80%씩 2달 반 만에 계좌 더블 수익 나는 이 좋은 장에 나 원금 회복하면 주식 안 할래. 거짓말쟁이들 아주. 아니 원금 회복이 말이 돼? 아이고. 오늘 요만큼에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드리고요. 지금은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보셔야 되죠.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로 계좌 2배 만들기, 해외 증시 부분과 또 해외 주식 부분 이 부분에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빨리 지금 일로 넘겨도 되죠? 빨리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확 그냥 막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안 올리고 바로 마무리 짓게요.